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지금 양자 네트워킹 쪽으로 가면서 우주 위성 기업인 카펠라를 인수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의 생각보다는 우주 쪽 또 우주 분석 전문가가 아이온큐의 사업을 평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서 아이온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고요. 또 아이온큐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온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아이온큐가 이런 양자 네트워킹 관련된 기업들이 인수한 것을 대해서 우주 전문가는 아이온큐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한 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5월 9일에 네뷰링크라는 우주 산업 관련 전략 분석 기업에서 시장 전략 분석가로 활동 중인, 실제로 우주항공 쪽 전공을 한 알리스테어 스코필드라는 이 전문가가 쓴 분석글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제 상업용 SAR, 이게 뭔지는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이런 고급 위성을 가지고 있는 카펠라 스페이스가 최근 아이온큐에 3억 1,100만 달러 인수되기로 합의를 했죠. 이게 한 5천억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제 우주 기반의 양자 인터넷을 구축해서 국방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이온큐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이 사람은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인데, 일단 겉으로 보면은 좋은 조합이라는 거죠. 카펠라는 좋은 위성들을 가지고 있고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 기술을 최근 인수를 통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카펠라의 위성 플랫폼은 고출력 레이더 송신을 하고 대형 패널을 가지고 있고 고열이 발생되고 빠른 조작성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양자키 분배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데 성공한다면 아이온큐는 미국의 최초 민간 QKD 위성망을 갖추게 되고, 국방, 클라우드 보안, 국가 암호화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해자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카펠라 같은 이런 주목받던 기업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아이온큐가 크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펠라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SAR이라는 기술로 위성에서 지구로 레이더 신호를 쏴서 반사 신호를 측정해서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날씨와 관계없이 고해상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쪽까지 다양한 정부 고객, 민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상에서 안 하고 굳이 우주로 가냐라고 하면은, 지상 같은 경우는 이 QKD 기술을 구현하려면 수백 킬로마다 이 리피터나 노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운영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 쏘면은 위성에서 지상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해서 중간에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기 위해 큐비텍, IDQ, 라이트싱크, 카펠라까지 인수를 했고요. 여기 인텔리안테크까지 MOU를 체결하면서 우주 위성 쪽 안테나 기술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양자 네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퍼즐을 다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카펠라의 위성은 강한 전파를 내뿜고 고열이 발생하고 대형 안테나가 위성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QKD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진입을 하더라도 이미 경쟁자들이 있다. 중국,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스페인 등 이미 수년의 데이터와 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라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뭐 충격이나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장비, 극조온, 우주는 또 극조온이죠. 작동할 수 있는 센서, 조향 시스템, 광학 수신 지상국 등 이 전체를 완벽하게 만들려면은 5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5억 달러면 지금 얼마인가요? 한 6, 7천억 원 정도가 되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성공하다면 상방은 뚫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면은 이제 QKD를 완전히 지상과 우주 간에 구축을 해놓으면 서비스처럼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 국방 수요를 집중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미국 내 빠른 상용화도 가능하다. 정부 기관들에게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빠르게 늘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는 뭐냐? 지연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 기업들을 통합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회사 합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4개, 5개를 합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가격 경쟁 및 보조금으로 시장을 먼저 가져갈 수도 있고, 규제에 묶여서 수출 제약 가능성도 어렵고 기술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카펠라 인수, 또 여러 양자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 인수는 아이온큐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한 수다. 그래서 규제를 우회하거나 초기 진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넘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흥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장기적인 양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선행 투자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뭐 지금 몰빵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 큰 그림을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지켜봐야겠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아이온큐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분석해 주셔서 너무나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이온큐가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아이온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보시면서 제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온큐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라 나라카와 이 최고 마케팅 담당자 마사코 야마다 박사, 이 사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 팀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Q2B 도쿄로 나갑니다. 도쿄 일본이죠. 근데 두 분 다 일본인 출신이라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이터가 희귀한데 오늘날 양자 생성 AI에 기회가 있다. 양자를 사용하면 생성형 AI가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에 양자가 만들어서 넣어서 AI가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Q2B 여러 번 제가 얘기했었죠. 뭐 여기서 아이온큐가 예전에 포르테랑 템포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QC웨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업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양자 기술 컨퍼런스로 퀀텀 투 비즈니스, 양자에서 사업으로 상용화를 강조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1년에 한 번만 열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연말에 열렸는데 올해는 3번이 열립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양자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요. 올해 5월, 지금 이제 도쿄에서 열리고 9월 달에 파리에서 열리고 또 연말에는 미국의 산타클라라 쪽, 이쪽에 실리콘밸리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양자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티넘 스폰서 제일 많은 돈을 후원한 이 큐맥스라는 곳은 일본의 이런 소규모 전문 연구팀이래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어서 아이온큐한테 크게 위협되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발돋움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다이아몬드급 SQAI, 또 우리가 잘 아는 컨티뉴엄 있고, 골드급에는 아이온큐, 큐에라, 퀀텀 머신스, 큐컨트롤, 푸지스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BM이나 구글이나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데는 보이지 않네요.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 같고요. 5월 16일, 지금 오늘이 5월 16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녹화하는 시점인 12시 20분, 지금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랑 시차가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또 양자가 생성형 AI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잘 전달이 돼서 아이온큐 매출에도 좋은 영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와도 여러 번 만나고 식사도 했었던 아이온큐의 CFO 토마스 크레이머,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라고 해요. 저도 요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 컨퍼런스 2025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양자 컴퓨팅과 생성형 AI의 강력한 융합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산업과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메인 스테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 컨퍼런스는 삼성증권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인데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한국의 주요 상장 기업들 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서울 신라호텔에서 소개되며 1대1 미팅, 소그룹 세션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기소개하면은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서 이제 투자를 성립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인데, 기존의 한국 대형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VC 등을 타깃으로 한 고급 기관 투자자 중심의 행사인데 왜 미국 기업인 아이온큐가 여기 나갔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 선도 기업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TSMC, ASML, 엔비디아, 토요타, 비아디 등등. 근데 미국에 아직은 대기업은 아니죠. 중견기업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아이온큐가 왔다는 거는 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중견, 중소기업 측에서는 아이온큐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참가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아이온큐가 최근에 아시아 순방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했죠. IDQ, SKT, 인텔리안테크, 메가존 클라우드 등. 근데 삼성과 비공개 회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뉴스로 자세히는 안 나갔고요. 뉴스로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삼성과 뭔가 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것 자체가 삼성이라는 이 그룹을 통해서 아이온큐가 한국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반으로 삼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이 들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어쨌거나 단순한 홍보성 참여가 아니라 한국 기관 투자자, 기술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온큐가 한국에 이게 깊게 침투하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아이온큐의 가장 큰 이온 트랩 방식의 경쟁사인 컨티뉴엄이 최근에 큰 뉴스를 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리트 가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경제 투자 패키지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투자가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국빈 방문 중에 미국 카타르 간에 2,400억이 넘는 달러 규모의 상업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여기에 컨티뉴엄이 포함이 됐다고 해요. 컨티뉴엄이 카타르의 대표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AI 라반 홀딩 컴퍼니 산하의 AI 라반 캐피탈과 함께 카타르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티뉴엄의 양자 기술을 중동 지역에 확산을 시키고 양자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개발하고 생성형 양자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하겠다.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이온큐도 그렇고 컨티뉴엄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를 생성형 AI에 합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카타르에서 이런 큰 투자를 받았는데 이 합작법인은 향후 10년 동안 카타르 측에서 최대 10억 달러, 1조가 넘는 돈을 투자 약속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컨티뉴엄의 매출로 이어진다면 아이온큐의 매출에도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티뉴엄의 매출을 이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모 기업인 허니웰의 공시에 보면요, 컨티뉴엄의 매출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BM이나 구글과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컨티뉴엄이 1분기 매출 잘 냈어요. 25년 1분기에 1,900만 달러 매출을 냈는데요. 전체 매출의 70%는 제품 판매, 양자 컴퓨터 자체는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퀀텀 오리진 같이 뭔가 양자적인 방법으로 난수를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보안을 제공한다. 이런 솔루션 같은 판매. 그리고 30%는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서비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잘 냈는데 문제는 수주 잔고가 적습니다. 1,500만 달러로 앞으로 인식될 매출이 적기 때문에 1분기는 잘 냈는데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점은 D-Wave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100만 달러 단위로 아이온큐, 컨티뉴엄, 리게티, D-Wave 현재 상장했거나 상장하지 않았는데 양자 관련된 매출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요, 25년 1분기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매출은 컨티뉴엄이 흥미롭게 제일 잘 냈습니다. 1,900만 달러, 그 다음이 D-Wave로 1,500만 달러, 그 다음이 아이온큐로 한 760만 달러, 리게티는 150만 달러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냈죠.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누적 매출 합쳐보면은요, 아이온큐가 4,300만 달러 1등, 2등이 컨티뉴엄 3,600만 달러, 3등이 D-Wave 2,100만 달러, 리게티가 꼴등 926만 달러를 내고 있고요. 이제 각자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이제 컨티뉴엄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인데 작년인가 올해 초에 짐 크레이머라는 유명 투자 방송인이 컨티뉴엄 CEO한테 왜 250억 불에 상장 안 합니까?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250억 불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서 그걸 시가총액으로 써보면 이 시가총액과 최근 4개 분기 누적 매출 나누면요, PSR이 나옵니다. 과거 4개 분기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요걸로 봤을 때는 지금 D-Wave가 좀 저렴한 편에 들어왔어요. 150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 187배, 그 다음에 리게티가 360배, 컨티뉴엄은 70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컨티뉴엄은 상장하지 않아서 투자도 못하지만 리게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평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신다면 아이온큐나 D-Wave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이온큐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온큐는 명확하게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7,500만 불에서 9,500만 불, 다음 분기는 1,600만 불로 역대급 매출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세 기업은 가이던스를 아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주 잔고를 보면은요, 아이온큐는 인식될 매출이 아직 빵빵합니다. 7,200만 불, 컨티뉴엄이 1,500만 불, 리게티는 거의 없고요. D-Wave도 600만 불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당장 현상만 놓고 보면은 D-Wave가 가장 싼 구간으로 보이지만 실제 미래까지 놓고 수주 잔고, 백로그, 앞으로 인식될 미실현 이익까지 보면은 D-Wave보다도 아이온큐가 더 우수하다라는 이런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이온큐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또 아이온큐는 신규 사업인 양자 네트워크까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이온큐는 중동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아이온큐는 UAE 아부다비의 양자 리서치 센터,
TII라는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3년 1월 달에 아이온큐 아리아 접근 권한을 제공했고 25년 1월에 올해 1월에는 최신 양자 컴퓨터인 포르테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제공하면서 같이 양자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나름대로 중동의 전략을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나름대로 중동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티뉴엄은 허니웰이라는 이런 대기업을 얻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UAE에 가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가지고 가야 조금 이렇게 뭐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컨티뉴엄한테 좀 불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가 인수한 카펠라가 일단은 이런 특정 국방부 산하 프로그램에서 2026년까지 글로벌 보안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요거는 시제품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아이온큐는 우주 기반 양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대담한 수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큰 매출과 성장이 보장이 되지만 실패한다면 큰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아이온큐의 신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온큐가 굉장히 여러 대회 행사에 열심히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컨티뉴엄과 비교를 해보고 뭐 디웨이브나 리게티랑 봐도 이제 디웨이브가 1분기 매출이 잘 나오면서 올라오는 듯 했으나 일회성 매출이고 미인식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온큐가 더 앞서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런 신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저라고 어떻게 미래를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믿음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온큐나 뭐 투자하시는 디웨이브나 리게티 같은 회사에 신뢰하는 만큼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봅니다. 몰빵을 하시거나 분할 매도 하지 않고 한 번에 충동적으로 들어가면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고 신뢰하는 만큼만 비중을 실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또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장기 투자를 현명하게 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우주 분석 전문가의 아이온큐 사업 평가를 받고 아이온큐 열정적인 대외 활동도 봤고요. 컨티뉴엄의 데이터도 보고 다른 상장사들과 비교를 해서 아이온큐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고 과연 아이온큐의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한 수가 잘 통할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고정 댓글에 있는 펜딩 멤버십 보시면 저의 차세대 종목들이나 뭐 오프라인 미팅 같은 거 하시면서 저희 커뮤니티와 더욱 깊게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